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영화관이 나오네요. 그쵸? 근데 영화관이 병신 새끼 같이 이런 영화 가서 누가 영화를 봐, 그쵸? 그래서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 되도록 무대 위에 3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스크린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뭐야? 양면 뭐 이렇게 막 이지랄 했잖아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인데 뭘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는 거는 선분 AB에 우리가 길이의 최대와 최소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이제 뭐 스크린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쵸? 우리가 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뭐 IMAX 같이 뭐 옆으로 이제 뭔가 작업을 좀 해놨는데, 그쵸? 아, 근데 왜 이렇게 입체처럼 안 보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나 해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A부터 B까지 요 스크린의 길이를 갖다가 D라고 할 때 요 D라는 친구에 우리가 뭘 구해라?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 요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힌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일단은 AC랑요. BD하고요. 서로 같은 요 밑에 있는 우리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면이 등변사다리꼴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CD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길이가 몇 미터라고 한 거냐면은 이제 20미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또 BAC라는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120도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60도가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맞죠? 우리가 두 개 합해서 180도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뭐가 나와 있냐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우리가 누구의 길이?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는 우리가 일단은 뭐 이 친구를 이제 거꾸로 X로 잡아주고 우리가 4X의 범위를 구해도 상관은 없으니까는, 아니 4X의 범위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이 친구를 X, 이 친구를 Y, 아니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씨발. 그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Y라는 친구의 몇 배? 4배보다는 X의 값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4배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나 그런 거예요? 75√3 이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윗변하고요 아랫변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걸 구해줘야 되는데 이 높이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60도, 90도, 30도인 특수각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대 이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림이. 그래서 이게 1대 2여야 되는데 요 하나의 길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에서 x를 뺀 거의 절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20-x의 절반이 되는 거고 그거의 2배니까 20-x가 되는 건가요? 아 1대 미친 2대 그쵸? 여기가 루트 3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2분의 우리가 루트 3 곱하기 20-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 이하여야 되냐면은 75 루트 3 이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루트 3이라는 친구를 좀 편안하게 풀려는 우리가 배려를 해준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근데 저 양끝 삼각형 이동 조건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양 끝에 삼각형. 등변사다리꼴. 얘네들이 등변사다리꼴. 그러니까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각의 크기랑 요각의 크기도 같고요. 우리가 90도고요. 90도고요. 뭐 RHA라고 해도 되고요. 뭐 RH S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쵸? 높이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가 요 친구하고 요 친구를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우리가 X 값에 뭘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얘는 얘대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거 루트 3하고 여기 루트 3 우리가 이제 지워놨고요. 그쵸? 루트 3하고 루트 3 지워놨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X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어느 거? 2분의 1도 곱해야 되나요? 미안해요. 그럼 여기 2분의 1 곱하면 여기 4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됐어요? 맞나? 네. 그쵸? 윗변.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네.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곱하기 2분의 1까지 했다고 높이하고 2분의 1 곱한 거니까 요렇게 정리하면 이게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x값의 범위가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400이라는 친구가 얼마보다? 7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친구에 우리가 저기 뭐가 나오냐?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어차피 의미를 갖지가 않는 거니 지금? 여기를 우리가 지금 300 아니에요? 300보다 작고 나왔다 아니에요? Y를 X로 어디야? 네, 일단 X번 75. 아 그러네요. 3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나왔다. 플러스 마이너스.
씨발 계산이 안 돼. 잠깐만. 이게 아, 이렇게 잠깐만. 계속 똑바로 할게요. 여기 정리하면 400 마이너스. 아이씨.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얼마야? 300이에요. 네.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0. 오늘 하기 싫다. 마이너스 100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x의 값이 우리가 얼마 이상이야? 10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2한데 얘는 말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x의 값은 10 이상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조건에 의해서 쓰면 돼요. 어떤 거? 그쵸? y를 y가 그치. 얘를 우리가 2분의 y 20 마이너스 x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특수가계 삼각비니까. 네. 그쵸? 1대2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은 80 마이너스 4x가 이지랄이 되는 거니까 82 5x가 이지랄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그렇지 16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10보다 또 이러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또 그 다음 걸로 79랑 80. 79랑 80으로 또 넘어갑시다. Y가 24의 X라는 거 무슨 소리예요? y가요? 이거 1대2잖아요 1대2 대 루트 3이잖아요 각이. 됐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거 79번으로 넘어가면 돼요. 79번 용돈. 용돈 존나 중요하죠. 됐죠? 자, 7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1차 부등식 문제를 1, 2차 부등식을 연립방 정식이 해를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 문제 풀 때 조금 중요한 거는 미지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미지수 세팅하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게 다가와야지만 좀 풀릴 수 있을 문제 같고요. 79번 문제 보시면은 자, 보자. 자, 자, 보자. 형규가 3월 한 달 동안이요. 같이 봅시다. 받은 용돈의 총 금액이 몇만 원이야? 10만 원이죠. 근데 이 중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아서 쓰는데, 저기 뭐야? 실제로 제 대학교 때 용돈이 1학년 때 500만 원인 친구가 있었어요. 한 달 용돈이. 아빠가 골프장을 운영하시는데 한 달 용돈이 500만 원인데 걷다 써? 걷다 써요. 다 써요 그냥. 주말 되면은 막 호텔 가서 카지노 땡기고 이러면은 금방 써요 그런 거. 100억 한 방이면 써요. 강원랜드 가면 끝나는 거지 뭐. 쓰는 게 뭐가 얼마나 무서운데. 자, 보자. 그래서 형규가 어쨌든 3월 동안 한 달 동안 받은 건 10만 원인데 이 중에 2만 원은 저축하고 나머지 8만 원은 모두 소비를 하였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저축액은 늘리고, 그쵸? 저축액은 늘리고 소비액은 줄여서 한 달 받는 용돈의 총 금액을 3월에 비해 줄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원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얘가 이제 원래는 이 3월 달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1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갖다가 1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하고 지출에 7대 3을 쓴 거죠. 소비하고 저축에 지출하고 저축에 지랄이야. 이게 지출한 거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저축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랬냐면 우리가 2만 원하고 8만 원이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니 얘들아? 8만 원을 지출하고 2만 원은 우리가 세이브를 시켰는데, 형규가 4월 동안 4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한 거야? 저축하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 이제 앞으로 좀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하는 금액을 갖다가, 소비하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줄여서 한 달 동안 받는 금액의 수 전체를 좀 줄여 나가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3월에 저축한 금액의 X%를 늘리고 3월에 소비한 금액의 8%를 줄이면 4월 받는 용돈의 금액이 3월 용돈의 금액보다 5% 이상 줄게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갖고 식을 그대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그쪽 가서 단리법, 복리법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우리가 복리법에 의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증가시키면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떤 물건의 가격을 내가 X% 하락시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복리법이 나온 이유가 뭐야? 그럼 그 다음에도 이거 전체가 한번 와서 달라붙고 그거에 이자가 와서 더 달라붙으니까는 우리가 2번 이자가 붙으면 이거에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1000원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 있잖아. A 더하기, 물론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A의 100분의 X만큼을 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표현 방식을 좀 이렇게 항상 고쳐놓읍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지출을 우리가
저축한 금액을 X% 늘리겠다는 건 2 더하기 100분의 X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의 금액을 8% 줄이겠다는 거는 8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8을 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라 그랬어? 원래 10만원에 8%라 그랬니? 미안해요. 8%니까 원래 10만원에 5%를 줄인 거는 1 마이너스 100분의 5가 되는 거냐? 근데 이것만큼 줄이겠대? 이거보다 더 줄이겠대? 더 줄이겠다 그랬으니까는 실제로 이 금액이 이 금액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게 맞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준 거야, 얘들아? 3월에 저축한 금액이 5%만을 늘리면 저축한 금액의 5%를 늘리게 되면은 우리가 1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5가 되고요. 이 친구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8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8만 원에 X프로를 줄이면 1 마이너스 100분의 8이 되는데 우리가 이때 요 금액이 전체 금액보다 3% 이상 줄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값을 우리가 모두 다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이 양변에다가 만을 곱해주면 좀 이상적이겠죠. 근데 여기 8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다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두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게 5가 아닌데 씨발 이게 뭐지? 어디가 X지? 여기가 X인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뒷단원에 나오는 단리법과 복리법에서 우리가 이자들이 붙어나간다 아니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긴 또 없어요. 그러면 최고 난도 80번 있어요. 그래서 80번도 가도록 할게요. 야, 어떻게 81번하고 82번은 또 다 풀었네. 그래, 80번은 못 풀었구나. 아, 맞다. 그렇구나. 미안해요. 자, 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원래 이 뜯으면 너 있어. 뜯으면 기분 좋네. 요건 이제 우리가 8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이제 힘든 친구들은 직접 우리가 상황을 갖다가 하나하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은 A 더하기 이제 B,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거를 우리가 이항을 시켜준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2B가 되는데 이 새끼를 갖다가 정리를 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4란 얘기는 이 새끼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죠? 네. 그리고 나눈 결과가 음수니까 이 새끼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양수가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나눠주는 거야, 이때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이 친구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와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가지고 A와 B에 대한 관계식 정도는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뭐 굉장히 편하죠, 이거야.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걸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치라. 치자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또 같으려면 4A 더하기 4B라는 친구가 맞아요. 9A-6B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5A가 몇 B가 되는 거야? 10B가 되는 거고 A는 몇 B가 되는 거예요? 2B가 되는 건데 A하고 B는 둘 다 우리가 음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냐면은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AX 마이너스 2B에 대해서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등 과정으로 봐도 되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를 만족을 시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값은 일단 양수가 돼야지 이걸 풀거든. 여기가 음수면 이거 해는 없어. 그치?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보다 작겠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A, B가 둘 다 음수라서 얘네들은 양수인 걸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X-2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라는 양수와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B라는 양수가 아닌 음수 사이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일단 우리가 양변을 갖다가 어떤 값으로 나누거나 곱하는 거 이전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므로 우리가 AX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얘를 B라고 두시고요. 이 친구를 2A 플러스 몇 B라고?
B라고 두시면 되겠지요.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갖다가 A로 나누게 되면은 이때는 부등호 방향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A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A분의 2A 더하기 몇 B? 3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A 자리에다가 다 몇 B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2B를 다 넣어주던지 B 자리에 2분의 1 A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A 자리에 2B를 집어넣는 게 좀 더 편하니까 2B에다가 이 친구가 그러면 4B에다가 7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7B가 되는 거니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4B니까 마이너스 3, 이거 2B분의 몇 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X값의 합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2분의 7과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의 정수는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5보다 큰 최대 정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호를 파악하면서 직접 문제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석현이하고 뭐해 둘이? 야 뭐해 일어나 저기 뭐야 저기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동현이도 일어나자 얼른. 얘도 뭐야?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보기차식이죠 얘들아? 그쵸? 이걸 그래프로 해석할 줄도 알면 참 좋은데 그쵸? 일단 그냥 정석대로 풀어봅시다. 124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얘는요 123번 122번 다 했잖아. 그쵸? 124번 보시면은 우리가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0은 0에 우리가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근이 실수가 되려면 우리가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 건 좋은데 그때 치환한 문자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얘를 차수를 낮춰놓은 2차 방정식 취급을 해놓고 나면은 그때의 t값의 해를 우리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알파 베타가 모두 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냐? 그냥 같은 양수가 나와도 되는 거냐? 0도 되죠? 0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둘 다? t의 범위가요? 그쵸 0도 되는 거죠. 서로 다른이 없어요. 그쵸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 두 개의 해의 값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그 친구도 우리가 0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군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K 값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판별식도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두 군의 합과 곱이 양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안 쓰면 안 돼요. 이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켤레근일 때 두 개를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판별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적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을 안 쓸 때는 유일하게 이거야. 어떤 포물선이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값이 음수라는 걸 하나 밝혀냈어? 그러면 알아서 판별식을 안 써도 되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자꾸 챙겨 두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24번 마무리하시고요. 125번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3차 방정식이죠. 근데 얘가 1보다 저기 뭐라 그랬어? 작은 한 건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일단 얘를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2차 방정식으로 분해를 하는 방법이 먼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3차 방정식인데 이 친구가 이제 방정식으로만 문제를 풀 것 같으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9x 플러스 k-3이 0이잖아. 아니야? 네. 맞아요. 그쵸? 이게 1보다 큰 작은 한 건가 1보다 뭐 큰 두 개의 근을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는 그런다는 얘기는 어떤 실수보다 크거나 작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실근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므로 조립제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짜맞추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1차식과 3차, 2차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K-3의 전체의 X가 되는 건데 얘는 K-9 전체의 X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X가 한번 와주면 굳이 조립제법 안 쓰고 우리가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은 하나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보다 작은 한 건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1보다 작은 한 근이 여기 이미 있지? 그래서 얘는 이제 1보다 작은 한 근이 되는 거고요. 얘가 1보다 둘 다 근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지랄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는 우리가 어때야 되는 거니?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썼을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함수값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별식을 써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의 축이 3인데 그 3도 1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판별식에 그 다음에 탄생을 축하하는 대회를 열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근의 분리인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요. 어떻게 생긴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x축과 한번 만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큰 쪽에서 두 개의 점과 만나면 되는 거잖아.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끝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증가함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1이 있으면 실제로 그 3차 함수 그래프가 이지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지랄이 돼야 돼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F1이 0보다 크다는 게 결국에는 이 값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친구의 극점들이요. 맞죠?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극점이 1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럼 이 새끼는 우리가 미분하면은 저기 뭐가 되는 거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9가 되는 거니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겠구나. 이게 문자로 또 나오니까 근이. 그래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125번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판축대를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서 저기 일단은 숙제는 대단원 총정리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총정리 될 것 같아갖고 요거는 좀 제가 빼고요. 오늘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죽고 싶어요. 응? 죽고 싶어요. 우리 다음 주 3일 동안 이거 다 끝내야죠. 3번 수업 동안. 진짜요? 그건 아니고 저기 한 2월 한 설날 끝나고 한 주 우리 만나요. 그때까지 해서 4번 하고 단 5번에 걸쳐서 끝내면은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날에는 요거 자이스토리 마무리 지어 오는 거예요. 아니 설날에 그거 해야 돼. 언제 조금. 저는 숙제. 숙제는 대마고랑 사출형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쌤. 깔끔하게. 그래요. 일단 봅시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학원 안 나오면 어떡해요? 뭐 학원을 어느 순간 안 나오면 뭐 무슨 소리야? 그럼 퇴학처리 되겠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뭐냐? 얘들아,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중등부에서 배웠던 우리가 도형을 얘들아 논증기하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는 배워왔던 모든 도형들을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려서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거지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입체 도형을 올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런 데다가 막 우리가 구도 올릴 거고요. 여기에 막 햇빛을 60도로 쬐서 생기는 타원의 그림자의 길이도 막 우리가 구해야 되고, 맞아?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 다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오로지 평면 위에 있는 도형들만을 다루게 될 거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29번 문제를 푸는 이과생들은 100% 구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공간에서 이 구를 다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2014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29번 문제는. 그래서 막 햇빛을 쏘고 막 그림자의 길이를 막 구하고 구가 3개가 외접해 있고 그 외접한 구의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지나는 평면이랑 이 중심과 이 중심이 지나는 평면이 이루는 각도 구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쵸 이제? 근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기하 벡터에서의 이야기고 요건 한 1년 정도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행에서 지금 유일하게 못한 부분이 기하와 벡터라는 파트를 못한 거죠, 사실은. 그쵸? 여기가 조금 이제 나중에 막 그래 막 좀 복잡해. 막 평면도 막 나오고 나중에 이제 평면. 그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 막 이런 거 해갖고 막 각 구하고 막 이러야 되는데 재밌기는 한데 이 공간이 좀 잘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참 재밌는데 공간을 잘 안 보여. 내가 레고를 잘 못 만들어. 이런 새끼들한테는 이제는 거의 뭐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막. 그렇죠. 막 이게 막 각들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도형으로 안 줘요. 막 이상한 평면 2개 주고서는 막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하래. 그럼 막 졸라 보조선 막 칼같이 촥 그래갖고 막 지랄하고 막 갑자기 원에 중심 잡아갖고 막 2개 더한 걸로 바꾸고 막 생쇼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겨요. 나중에 이제 이런 기하 벡터를 할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2차원 공간에서만 이제 평면 도형을 배우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평면에서의 우리가 점에 대해서 먼저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점에 대해서 배우는 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 내분점과 외분점은요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공간에서도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십니다. 3차원 공간에서. 그럼 좌표가 3개가 나오는데 그때도 공식은 똑같아요. 그냥 Z좌표만 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분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뺀다. 알았어요. 조금 야한 말이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외분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종석이가 석현이 자고 있는데 옆에 아침에 일어나고 왜 빼? 딱 이렇게 얘기 한 번 해봐봐. 이 새끼가 벌떡 일어날 거란 말이야.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왜 빼 하나만 외우시면 외분점에 대한 거는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도 결국에는 활용하는 거고요. 나중엔 공간에서 삼각형 3점을 잡고 그거에 무게중심 구하는데 걔도 똑같아요. Z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 자체가 그다지 어려울 거는 없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끔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없네요. 일단은 47번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47번은 원래 여러분들 학교에 가시면은요 그 위에 수직선을 안 줍니다. 그냥 3개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하라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47번에 그림과 같이 붙어 해갖고 그 수직선 나와 있는 거 X표에 그거 없이 푼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걸 있다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 47번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직선 위에 루트 2라는 점과 루트 3이라는 점을 줬는데 이걸 주고 이용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거 없이 그냥 3개의 값을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하라고 얘기한다고. 승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 친구는 그래서 어쨌든 47번 문제를 좀 개조해서 푸세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게끔. 그냥 우리가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과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뭐라고 써있어? 1 더하기 3분의 그것도 얼마로 줘요? 실제로 학교에서 얘들아? 4분의로 준다 너네. 알아? 그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안 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루트 2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주는 거야 얘들아? 2분의로 줘 걔를. 2분의 우리가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대수를 비교하라고 이렇게 해줄 거란 말이야 실제로. 문제하고는 다르게. 수직선도 그려주고 3 더하기로 표현해주는 건 너무 친절한 문제야. 왜냐하면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공간상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리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뭉쳐놔 버려. 그걸 너네들이 다 찢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찢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뭘까요 이것들은? 어느 거? 왜 낙서가 돼 있을까요? 불량품인가요?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그쵸. 그럼 낙서가 왜 돼 있냐 여기?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 낙서가 됐죠? 47번 다 몇 번이냐 그래서? 3번이요. 3번이죠. 43번도 하나 풀어보자. 자, 얘는 이제 뭐야 중점. 얘는 1대 3이냐? 3대 1이죠. 3대 그쵸. 루트 2부터는 1대 3이 되겠네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이야? 43번 문제는 뭐니 얘들아? 파포스 아저씨가 나오죠? 이게 중선 정리죠? 중선 정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가지로 증명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마주하는 변의 중점에다가 우리가 선을 이은 걸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A, B, C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A, B와 A, C의 제곱이 A, M과 명박이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더함 합과 그거의 2배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건데 얘를 여러분들이 해석기하긴 좌표에다가 올려서 증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2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면 합시다. 43번 돼요? 네. 선분 AB의 길이를
K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1대2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뭐니? 아, 지금 밑에 그 길이의 조건들이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죠? 1대2 하면 중점과 좀 연결한 거니까 닮으면 맞지. 다이빙 미쳤네. 평행하잖아. 아니 중산정리 다 두구나 여기가. 그냥 해. 풀렸잖아. 없더라고. 얘는 해요. 근데 이거 파프스를 어떻게 쓰냐 이거. EK 블록 뉴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요. 우리가 뭐 닮음을 이용해주면 한 방에 나오는데 굳이 파포스를 이용해도 EK가 나오지요. 쌤도 파프스를 하시지. 파포스로 해도 되고 닮음으로 해도 다 가능하겠죠. 같이 할까요? 파포스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 파포스는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보니까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요 새끼가 이제 중점이고요. 요 새끼도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요 길이가 K인데 얘를 우리가 뭐에 대한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닮음 쓰면 2배니까 2K가 될 거고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C라고 잡았고, 그쵸? C라고 잡고요. 파포스 2번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D라고 잡고요. 여기를 우리가 B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가 D라고 잡은 거죠. 이렇게. 아니, 뭐야, 씨발. D라고 잡고 여기도 D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쪽 삼각형에서 파포스를, 요쪽 삼각형에서 파포스 한번 하고, 요쪽 삼각형에서 파포스 한번 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K제곱과, 맞나요? K제곱과,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요 친구, 2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을, 맞아요. K제곱과 2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을 우리가 그렇지, 2배를 해 나간다면은, 이 친구는 결국에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두 번째 파포스를 쓰게 되면은 A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을 더하면은, 그쵸. A제곱하고, 그렇죠. B제곱을 더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C제곱에다가 D제곱을 더한 거에 2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요. 얘 대신에 이 친구를 여기다가 뿅 집어넣고 B제곱을 넘기시면은 K에 대한 식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얘 닮음 조건 싹스예요? 그쵸. 이거는 결국에는 요게 이제 평행이니까는, 그쵸. 우리가 요 변의 길이와 닮음 조건은 얘가 일단은 요거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2대1이야. 이게 평행이 아니라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이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가구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면 되는 거냐, 우리가? 길이의 B가 2대1. 그치. 길이의 B가 1대2로 계속 다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이제 쭉 넘어가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면 되는 거냐면은, 멈춰주세요. 쌤 아직 설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설날 언제야? 다다음 주. 다음 주 아니야? 다음 주야? 야, 다음 주면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야. 맞네. 다음 주에 일반 거. 아 성인 못해야. 55번 하나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진짜 어디까지 가? 오늘은 이제 좀 있으면 이거 끝날 거예요. 직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얘도 끝났다.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집에 있던 거 하자는데 가짜 이것도 버리고 오늘. 아니, 우리가 블랙라벨 하를 함께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야. 이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 여러분들 달콤한 블랙라벨을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겠다. 아니, 일단 그거부터 먹어. 맛없어요. 석현이보다. 알았어, 얼른 해보세요. 맛있어? 어차피 방송 별로 보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나갑시다. 내분점 누구나? 몰라. 안 올라오지 않아? 블랙라벨 내분점 이거. 블랙라벨 내분점이라고? 내분은 저희 그치, 외분을 빼는 거죠. 왜 빼? 마이너스야. 섭섭하네. 마이너스야. 아, 진짜.
요 55번에 1-t 대 1 플러스 t는 아니고 보통은 1-t 대 t라는 걸 수학적으로 많이 써요. 내분점 할 때. 왜냐하면 그 둘을 더하면 분모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식을 증명할 때 1-t 대 t 이런 게 좀 나중에 여러분들 오복볼록의 명확한 정의 같은 거 증명할 때 그렇게 증명을 해 사실은. 그래서 3번입니까? 답은 3번이에요. 안 되는 친구 없어요. 맞췄다. 같이 할까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 그냥 내분점 쓰시면 되죠? 네. 그래서 내분점은 외분점이 빼니까 내분점은 당연히 더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우리가 지금 걔를 갖다가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요. 이제 55번 문제입니다, 제이. 55번 문제인데 B라는 점이 얼마예요, 얘들아? 4,-2를 우리가 1-t 대 1 플러스 t로 내분하는 점이 그런데 문제는 그 점의 x, y 좌표를 우리가 둘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x 좌표도 그렇고 y 좌표도 그렇고 그 점들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둘 다 양수일 때의 우리가 뭐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니까요. 그래서 다행인 게 얘네 둘을 더하면은 아이고 씨발 그쵸? 두 개를 더하면 2하고 2가 되겠고요. 그래서 4-4t와 마이너스 4-4t니까 마이너스 8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3 플러스 3t가 되니까 5t 플러스 1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닌가요? 맞아요. 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4t랑 가야 돼요. 그 다음에 1사분면 위의 점인데 네. 그쵸?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는 여기서 t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는 t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네요. 답은 3번이지요. 자운동 칠 수 있는. 아씨. 자 다음 장으로 갑시다. 그 무게중심 좌표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게 나눠요. 그쵸, 다 더하고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기존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특정한 B, M 대 N으로 내분하고요. 얘도 M 대 그렇지 N으로 내분하고요. M 대 N으로 내분한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도 항상 우리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65번 문제 간단하게 또 풀고요. 빨리 오늘 여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자이스토리 잡지 오래 있던데요. 좀 많아. 좀 틀려. 답지 오려 있다고? 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부등식 방향도 잘못된 거 엄청 많아. 아 오류. 여기 네가 무슨 거? 맨 오른쪽 그 위에. 전화해서 못 쳐야겠어. 왼쪽이 기한이야? 그러기에는 또 내년 게 또 나오면 그때 고칠 거예요, 지네가. 이것도 있었던 거. 내년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집이라서 얘는 P가 몇 콤마 몇 콤마 몇으로 나오는데. 어디 몇 번이요? 55번. 55번? 내가 들어가면 자고 있어. 응? P가 얘 콤마 얘로. 얘 콤마 얘로.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2분의 5t 나오는 거 같아요. 2분의 5t 더하기 1이지. 계산 다시 해보세요. 아, 그러네. 아 너무 좋은데? 순간이 왜 움직여? 아니야. 나의 순간 그렇지 않아. 얼른 저기 조용히 서로 저기 얼른 재혁이랑 석현이도 얼른 빨리 풀고 빨리 얼른 풀어. 서로 빨리 풀어. 빨리 풀어줘 서로. 어려워. 네가 더러워. 석현이 여자친구 있잖아. 냈어. 오늘 만나? 네? 오늘 만나? 오늘은? 안 만나요. 안 만나. 안 만나는 거. 그냥 그만 만나. 헤어져. 그게 뭐야. 사실은 허세요. 아, 나 여자친구 있어. 엄청난 걸 갖고 계시네요. 오케이. 여자친구는 다 여러분들 손에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게 최고야. 네? 나중에 20대가 지나고 보면 알 거야. 손에 있다고요? 그럼. 어떤데? 알았어. 제일 오른손. 바람도 펴 왼손으로. 됐죠? 또 오겠습니다고 뭐라고? 둘 다 외국인. 밟으면 이름지예요? 응? 맞아. 이루트이에요. 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성질을 이용하기 좀 힘들겠지만 변형을 줬으니까 그쵸?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들은 일단은 구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요. 그쵸?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얘들아. 68번하고 이제 80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오늘. 한 20분만 더 하면 돼. 아니, 숙제는 여기까지 안 내드릴게요. 숙제는 여기까지 한 것만 내드릴게요. 그럼 제270번까지만. 그 진도만 더 나갑시다, 그럼. 별로 되지도 않는 거야.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오늘. 이따가 좀 숙제 조절해드릴 거니까, 석현이도 자, 봅시다. 열심히 해야지, 석현이도. 여자친구 보고 있잖아, 지금 하늘에서. 자, 봐봐.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두 가지만 더 배우면 되죠, 여기는요. 사각형의 성질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중학교 때는 평행사변의 형의 정의 자체가 이제 우리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보니까는 이 평행에 좀 집중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특히 점과 좌표라는 단원에서는 이 평행사변형이 서로 평행한 것보다는 서로 우리가 두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함으로 우리가 맞아요. 서로 대응되고 있는 꼭지점의 중점의 좌표가 서로 같더라. 맞아? 근데 이게 우리가 꼭 이 평행사변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름모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대응되고 있는 우리가 녀석들의 중점들이 서로 수직으로 이등분하니까는 우리가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가 서로 이렇게 각각 같더라. 그래서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다만 마름모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용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끼리 같이 써줘야 되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68번 문제 빨리 풀고요. 가계 2등분서로 넘어갈게요. 다 푸셨나요? 자, 그럼 가계 2등분으로 알았어요. 하세요. 이제 3 이번에요. 68번 하시면 돼요. 68. 다 풀었으면은 71번으로 또 넘어갈게. 아니다, 알았어요. 연락하세요.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4분 남았다. 수업을 반밖에 안 넣었다고? 아니야, 아직 10분 남았어. 네? 35분 35분에 끝나죠. 우리 5분에 그거 있잖아. 여기 페르마 쟁반 노래방 서비스 타임. 한 곡 더 뽑고 가야지. 원진이가 막 노래방 가자. 이거 어떻게 보여? 노래도 못 부르고. 이거 노래 여기까지. 이거 노래? 이거 길이 갔다 가는 거. 가야 되냐? 중간에 충전을 뭘 하라는 거 같아. 조용히 해. 아 중적이 갔다. 충전을 어떻게 한다고? 숙제는 I 126까지예요. 중점만 가자고 하면은 안 나와. 시간이 돼 있어야 돼. 오늘이 1월 26일이냐? 아니, 모르겠다. 7일인가? 이건 해봅시다. 서로 거리가 같다고 그러면 될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일단 CD 길이를 주는 거죠. 아, 그래도 지금. 이속 조용히 하라고. 저 새끼 나가시게. 이제 아니야?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서로. 공합을 어떻게 좀 맞출 수 없을까? 누구야? 승준이야? 난 이런 이해석상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더 중점 같은 데가 이거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1쯤이야? 그럼 제 기시가 AP가 몇 나오냐? 기울기 다르잖아. 같이 해요. 마름모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서로 대응하는 꼭지점의 중점이 같다, 아니면 뭐 수직을 이용해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서로 음수다,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10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10이에요. 야 B 5냐? B1이야. 요거 이제 몇몇 푼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81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많이가? 81하고 82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죽고 싶어. 죽어, 그럼. 석현이 둘이서 동거잖아. 너 B제곱 아니. 플러스 4이 마이너스 132인데. 아. 이러면서 내가 죽으면 이게 울 거면 안 울어. 아무도 안 올 거야. 네 여자친구 울렸어. 여자친구는 안 올. 안 울어요. 이미 거기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데. 얼른 하세요. 몇번 풀러? 마중 나온다. 81번하고 82번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맨날 놀려대.
같이 할까요? 거기 안 되는 친구들. 누가 한 결혼하면 완전 난리 나겠네. 아 개빡치네. 68번 같이 해봅시다. 안 되는 친구들은. 네. 서로 얘네들이 말은 뭐니까 A씨의 중점하고요. 그쵸? A씨의 우리가 중점하고요. 그 다음에 BD의 중점이 아이고 왜 이러니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이용하시면은 A씨의 중점은 2분의 마이너스 4, 2분의 A-2가 되고요. 그쵸? 두 번째로 마름모에서는 뭘 한 거냐면은 BD의 중점은요 2분의 마이너스 4, 2분의 7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X좌표 서로 같은 건 당연한 거니까 A-2와 7 플러스 B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A-B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은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쵸? 또 마름모라는 거는 내변의 길이가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는 거야. 근데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 낫겠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마름모니까는 A, B, C, D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C좌표하고 D좌표는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 그거랑 A 녀석이랑 D라는 녀석이 서로 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A 값을 여기서 구한다면은 그 값을 이용해서 B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D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X 길이 뺀 거의 제곱 144에서 그쵸? 우리가 A 플러스 2의 제곱이 AD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선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CD의 제곱은 우리가 4 빼기 1의 제곱인 9에다가 9의 제곱인 81, 90이 되겠죠. 그럼 이게 90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말이 안 되는데 이거? AD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77에 미안해요. AD의 제곱이랑 CD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데 CD 제곱이 90이 되는 거고 AD의 제곱은요 잘못 구했네. 99, 81에다가 그쵸? A-7의 전체의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새끼가 90이고요. 81이니까 이 새끼가 9가 돼야 되고요. 그럼 이 새끼가 뿔마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0 아니면은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C가 4야. C의 X좌표가. 그러니까는 A가 1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0, B는 1이 돼서 두 개의 곱이 10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 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우리가 두 개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이 이유타는 그쵸? 그 친구의 한 변 길이까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